안녕하세요.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 폐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큰 결심이잖아요. 하나의 이제 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2025년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영상이 이제 폐업하신 분들의 새로운 도약을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그냥 폐업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사실 그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또 이제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 보니까 뉴스에서도 폐업 1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이제 현장에서 고객님들 상담을 해보면은 폐업 상담이 정말 많아요. 특히 이제 음식점이랑 카페, 헬스장, 또 이제 소규모로 이제 시작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폐업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것도 폐업을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게 대출이 껴있다든지 임차 기간이 남았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참 우프인데 그런 철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폐기물 처리 사업 이런 업종이 또 호황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장치 같은 걸 마련을 잘 해놨어요. 사실 이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 검색하셔서 아마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검색해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제가 조금 이거를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일단 첫 번째로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저희 처음에 사업 시작했을 때 인테리어 예쁘게 했는데 폐업하시면 이거를 철거할 것도 고민이 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원상복구 할 때 그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을 또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철거 지원 사업도 있고요.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폐업을 할 때 사실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. 채무는 당연한 거고 부동산, 약간 대출 같은 거 있으신 경우에 그런 걸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개인 회생이나 파산 상담,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상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1: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제공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코스도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컨설팅, 아니면 멘토링 서비스 이런 것도 지원을 받으시고 다시 이제 창업을 하시려는 그 사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인데 흔히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하면은 근로자분들 이제 실업 상태가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그런 보험 제도라고 알고 계시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입 기간 요건도 있고 그리고 폐업 사유에 대한 요건도 있긴 한데 그런 요건만 잘 갖췄다 하면은 폐업 이후에 내가 재기를 위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든지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.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2025년 공고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2026년에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6년도 공고를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아마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될 건데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고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폐업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많은데 세무사로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세금 안 내는 게 중요해요. 폐업하는 것도 지금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이 많이 나오면 사실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팁들만 몇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세금 신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게 뭐가 있는지 일정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과세 사업자시다 하면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폐업한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내가 면세 사업자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대로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현황 신고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또 개인 사업자분들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되잖아요. 그것도 다음 연도 5월까지 마지막 종소세 신고를 끝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데 폐업 결정을 하셨으면은 폐업일을 언제로 하느냐를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. 이게 하루 차이로 세금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수 있어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특히 이제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 폐업 증명서를 떼버리면은 폐업일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일단 일반 과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폐업할 때 내가 최근 몇 년간에 구입했던 자산이 있다. 사업용 자산. 예를 들어서 차량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죠. 기계장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내가 매입세액공제를 예전에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폐업할 때 토해내야 될 수도 있어요.
근데 이게 과세 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폐업일이 언제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거를 미리 체크를 꼭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폐업일 다음부터는 매출을 발생할 시킬 수 없어요. 시켜서도 안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폐업일 전까지 세금 계산서 발행할 게 있으면 다 처리를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할 게 있으면 다 처리를 하는 것처럼 매출을 미리 다 정리를 끝마쳐야 됩니다. 또 폐업일 이후에 받은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. 이 10%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폐업일 이전 날짜 또는 폐업일 날짜에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고정비에 대해서 받는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하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 이제 사업자 폐업은 세무서에서 그 인허가증 폐업은 시군구청 아니면 교육청 이렇게 두 번 왔다 갔다 하셔야 됐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통합 폐업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업자 폐업을 세무서에서 하실 때 체크만 잘 해주시면은 굳이 시군구청에 가지 않으셔도 한 번에 인허가증까지 폐업 신고가 가능하더라고요. 이것도 폐업하실 때 체크해 주시면은 시간을 좀 절약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제 사업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.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창업 감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사실 폐업을 한 다음에 아예 새로운 사업자로 새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때 아예 업종이 다르고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면은 창업으로 인정이 가능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내 업종, 지역, 나이, 요건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너무 좋겠죠. 예를 들어서 호프집 운영하시던 분이 그 자리에서 호프집 폐업하시고 아예 다른 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하시더라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나요? 그거는 이제 실질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장소가 동일하더라도 아예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호프집에서 내가 갑자기 뭐 전자상거래업이나 아예 연관이 없는 그런 업종을 직기 비품도 인수하는 거 없이 시작을 한다. 그러면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호프집을 하시다가 뭔가 그 직기 비품, 뭐 냉장고는 그대로 쓰시면서 조금의 다른 유형의 음식만 판매를 하시는 거다. 그러면 사실 이거는 사업의 연속성이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 항상 요거는 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3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사업자인데 3년 차에 폐업을 하게 됐어요. 그럼 그 3년 동안 받았던 혜택을 뱉어내야 되나요? 너무 억울한데요? 아이고 지금 창업하고 나서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닌데 뱉어내게 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? 어쨌든 뱉어내는 규정은 없고 계속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쉬울 뿐이죠. 자, 두 번째로는 폐업을 하신 그 해에는 결손이 나는 경우가 많죠.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세금도 안 나오니까 마지막 세금 신고를 소홀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폐업한 사업자의 결손금을 내가 잘 기록을 해두면 나중 가서 몇 해가 지나더라도 내가 새로운 사업에서 이익이 났을 때 몇 년 전 결손을 써먹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금 신고까지 결손금 잘 반영을 해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변호사님, 그 사업장 주소지만 옮기는 건데 이거를 뭐 폐업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 건가요? 사실 그냥 주소지 이전만 하는 그 사업자 등록 정정으로 처리를 해도 괜찮은데 굳이 폐업하고 옮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게 다 사연이 또 있어요. 이게 이제 폐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또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놓치기 싫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예 그냥 새로 딱 세팅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사업자 등록번호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연속성 유지하는 게 좀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이왕이면 주소지만 이전하시는 거면은 그냥 정정으로 처리하시는 게 낫긴 하죠. 궁금한 게 있는데 폐업하고 나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?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폐업하면 다 끝났으니까 세무조사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. 이게 다 그 부가 제척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폐업과는 무관해요. 대신에 그런 건 사실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폐업하신 분들은 상황이 안 좋아서 폐업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고 그 폐업한 날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털 게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신 분들보다는 지금 사업체를 영위하시는 분들을 세무조사를 하는 게 털 게 많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. 자, 이제 지금까지 폐업을 결심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 그리고 세금 마무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. 사실 왜 PD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시작이 반이다. 근데 저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끝 마무리인 것 같아요.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작도 잘 하실 수 있게 오늘 영상이 시청하신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. 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